정상적인 유세가 아니에요. 다 같이 외칩시다 김문수 이러는데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얼굴이 뭔가요? 엄청 크게 나오고 아, 따지는 건 아니에요. 말투가 따지는 것 약간 토론하는 같아요. 것 같아요. 말투가 여야 대표로 나오신 거 아니니까요. 실제로 제가 공약 취재하면서 정말 열심히 취재한 거는 자본주의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국민의힘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뉴스 속 진짜 중요한 이야기만 짚어드리는 뉴스 지나갑니다. 윤진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대석 현장 바닥을 막 열심히 기고 있어요. 기어 다니시고 계시죠? 네. 기자들 모셨습니다. 여야 더 이상 아니고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불렀어요. 바쁘신데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굉장히 우울한 표정들을 다 짓고 계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밝은 편인데요.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는 박희원 기자고요. 저는 국민의힘을 1년 3개월 정도 출입했고 전에는 민주당 2년 10개월 정도 출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게 했네요. 우리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이제 구야권으로 불리는 정당들을 출입하고 있는 허지원 기자라고 하고요. 출입한 지는 이제 말진으로 2년 4개월 정도 됐어요. 차말진이잖아요. 이제 후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탈출은 했는데 2년 막내인 넘게. 척하지 마세요. 축하합니다. 여하튼 지금 이 두 분이 그래서 굉장히 오래 출입을 한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더 생생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너무 약간 뻔한 것 같아서 1등은 이재명이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지만 꼭 그런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꼭 그런 것인가요? 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도 돼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저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낙관론을 얘기하면은 바로 징계 때린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솔직히 뭐 박빙의 승부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출입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구도전으로 굳어져 있다 보니까 많이들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는. 될 거다는 알겠는데 그럼 민주당의 목표는 뭐예요?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반 이상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식적으로는 사실 한 표라도 더 얻어서 승리한다. 우리 여기서는 공식적인 거 말고 박근혜 득표율을 넘는 게 목표죠. 솔직히 밑으로는 아래서는 다 그럼 좋다. 그렇군요. 거긴 어때요? 국민의힘 울상이에요? 과반을 막자. 과반을 막자. 과반을 막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당권 싸움. 그렇게 속상이지 않으셔도 돼요. 나 홀로 전국구 유세에 다니시는 분, 나 홀로 전당대회 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소위 얘기하는 친한계 의원들이랑 같이 갑니다. 그럼 친한계 의원들 중에서 진짜 이제 뼈 친한계 의원들이 계세요. 주로. 누구 여기다 얘기를 해줘야 돼. 계속 출입해야 된다면서요. 국민의힘. 그래요. 여기 출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조금 지켜줍시다. 어떻게 알아요? 당권 잡을지. 오케이. 거기서 얘기하면 김문수라는 이름 석자를 한마디도 안 하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유세가 아니에요. 다 같이 외칩시다 김문수 이러는데 지지자들이 한동훈 이럽니다. 한동훈 이럽니다. 한동훈. 그게 이제 저희 현주소. 그렇군요. 현장 분위기가 그렇고 당 내부 분위기가 어떻다를 우리가 짚어봤는데 우리가 오늘은 좀 공약 얘기를 하려고 사실 두 분을 모셨거든요. 공보물 보고 좀 인상적이었다 싶으신 거 혹시 있으시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 경선 때부터 네. 제 생각에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얼굴이 뭔가요? 엄청 크게 나오고 전문용어로 얼빡샷. 그러고 보니까 모든 후보들 가운데 가장 근접 촬영을 하였네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네요. 당사에도 엄청 얼굴 네. 크게. 당사에도 이 정도 수준의 앵글인가요? 네, 똑같은 사진이 붙어 있고 심지어 경선 때는 이게 머리가 잘릴 정도로 확대가 돼 있었거든요. 경선은 더 자신 있었구나. 그런가 봐요. 이거 약간 자신이 없어져서 조금 멀리 떨리네요. 약간 조금 더 이제 저희 뭔가 이러면 더 안 많은 돼요. 표를 차은우보다 잘생겼으니까 얼빡샷 해도 돼요. 그렇군요. 이게 민주당 그 팬덤 피셜 그 다음에 안에 내용들은 어땠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공약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주되기 때문에 진정한 내란 종식으로 시작하는 1페이지가 장식돼 있네요. 내란 종식하겠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되게 능력 있는 지도자라는 걸 강조하는 게 컨셉인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주도권 잡고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이제 돕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준비가 됐다. 확실히 제 느낌은 네.
뭔가 대기업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엄청 도와주고 있어서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준비가 돼 있고 그게 물론 지금 다 드러나진 않더라도 그런 이미지는 기대감을 주는 있구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구체화는 되지 않았는데 워낙 자원이 많다 보니까 네. 이자가 되면 굉장히 많은 소스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네. 기대감을 갖게 해요. 그런 이미지가 항상 저는 느껴졌어요. 아. 뭔가 출입하면서. 하지만 마무리는 굉장히 따뜻하게. 아, 그쵸. 마무리는 따뜻하게. 한국인의 밥상 톤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 톤으로. 그럼 김문수 보면서 뭐가 느껴졌어요? 김문수 후보의 이 특징들을 좀 보시면 네. 다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엘리트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데 아, 이게 네.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썰이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이런 니트를 입고 싶었던 거예요. 니트를 입고 싶었는데 당신의 양복을 그런 입힌 거예요. 이게 오. 한덕수를 상정을 하고 이미 홍보나 기획에서 해놨던 거기 때문에 약간 김문수의 톤과는 다르다는 그럴 수 카더라. 있겠네요. 카더라더라. 근데 카더라. 그러고 보니까 한덕수의 니트 입은 모습은 떠오르지 않네요. 그쵸? 아, 그 한덕수 그렇군요. 후보의 아마 나왔더라면 장점은 그런 엘리트주의였을 테니까. 그렇죠. 엘리트로서의 어떤 능력 있는 리더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을 텐데 김문수가 그걸 받아 안아서 이렇게 됐다. 김문수 후보도 서울대 나오긴 했는데요. 음. 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나 김문수요 이게 좀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대학교 학벌이 곧 엘리트의 지표는 아니니까 확실히 아니라는 걸 보여준 이거를 지표인가요? 출입 괜찮겠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공보물을 보면 보수 진영에 어필하려는 게 굉장히 강한 네, 느낌을 굉장히 받네요. 보수가 좋아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보수 포즈, 모범생 포즈이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저기 빨강색 넣었어요. 이거? 이게 포인트죠. 킴코. 그거 되게 그걸 말씀을 안 했는데. 이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너희들을 노리고 있어 이거군요. 네. 아. 묻혀놨어요. 그럼 이거는 언제부터 계획한 붙여놨어요? 거예요? 이거 근데 경선 때도 있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어쨌든 빨간색이 그건 네가 아셔야죠. 그러면 이준석은 누가 출입해요, 둘 중에? 제가 하는데요. 보수 진영이기 아.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하는 거고 그렇군요. 원래 이제 국민의힘 대표였으니까. 근데 그랬었죠. 네. 특징은 이 손글씨.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읽어봤는데 읽어봤어요? 네 악필이라고 하고 이제 QR로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QR. 이거 QR 확인.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그래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솔직히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이제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판까지 후보 갖고 지지고 못 갔으니까 인수할 시간도 없다. 이게 규격 사이즈잖아요. 원래 이만한 게. 이걸 안 맞추면 위법은 아니지만 그냥 없어 보인다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맞췄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나름대로 젊으니까 또 이런 결단을 돈도 없고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R 보세요, 이거. 그렇군요. 안 본다는 거, 그러니까 공약을 안 본다는 걸 알아서. 알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바쁘시고 힘든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잘 보일 것 같긴 해요. 깔끔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조차도 네. 1번, 2번과 크게 다르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중앙정부는 압도적인 효율 정부라면서 작은 정부론을 지향했다는 면에서 보수 진영의 인물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죠. 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뉴스 지나갑니다. 취재하면서 공약을 많이 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취재를 해서 각 진영의 어떤 차이를 드러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어때요? 저희는 일단 공약에 강점이 있는 건 아니고 공약을 물려받은 느낌. 뭐든지 일단 다 물려받았죠.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를 위한 세팅이 사실 되어 있었고 공약도 당정대 우라카이라고 해도 돼요? 우라카이 전문 용어 써도 되나요? 우리 업계에서 쓰는 전문 용어. 베끼다. 베끼다. 복사. 오케이. 그대로 좀 물려받아서 개 중에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깨알 공약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스드메 같은 공약이에요. 스드메 투명하게 원가 공개하자. 근데 이거를 김문수가 한 게 아니에요. 권성동, 권영세가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대선 공약감이에요? 구청장 공약감 아니에요? 근데 저는 생각했던 게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에서 제일 히트 쳤던 공약 뭐가 기억나시죠? 탈모 공약. 탈모 공약. 이런 게 민주당에서 냈으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공약 취재하면서 정말 열심히 취재한 거는 스드메 공약밖에 없어요.
스드메 공약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스드메를 안 해서 더 관심이 가지 않아요. 아, 이게 이해 관계자들에게 어필하는 공약 그거 하나 있었다. 그게 있죠. 저희가 다 알지만 여성 공약이 없는데 나랑 상관 있는 공약이 딱 하나 나온 거예요. 아. 완전 열심히 봤죠. 그 의원실에 누가 냈는지, 그 의원실에 누가 결혼을 안 했나 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군요. 심각하네요. 허지영 기자는 어때요? 근데 뭔가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이 당장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지 않는다. 탈모 공약 없네요. 그러고 탈모 보니까. 공약 없어요. 중요한 건데 네. 빠졌어. 그럼 뭐 있어요? 그 중요한 담론적 공약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경제 성장을 계속 내세우면서 그게 공약이에요? 당연한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많이 안 내려고 한다. 이게 좀 사실 기자들도 되게 세부적인 걸 취재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도 검토 중인 거다. 그러면서 바로 오보 대응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비슷해 보이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경제 성장. 그래서 국민의힘이 안 한답니까? 여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AI 이런 거 다 비슷하고.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한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권을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자기가 보수층의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의힘 쪽이랑 공약이 비슷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두 개 다 기득권 정당이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예를 들면 기득권에서 우리나라 상위 20%를 대변하는 정당이고 네. 국민의힘 포커싱은 상위 10%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를 민주당에서도 했었어요. 뭐 민주당에서 정말 차이를 주고 싶으면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에 자기네들은 찬성을 한다고 하면은 확 선명해지겠죠, 차이점이. 근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말을 조심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차이는 앞으로 경제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신에 10대 공약을 보시면 김문수 후보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는 좀 확실하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저는 결국에는 똑같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다르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가 다르대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부동산이 별로 이슈가 되지 않는다. 사실 정책을 열심히 만들어도 이번처럼 부동산이 이슈가 되지 않는 선거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기들이 이슈를 안 이슈가 만들고 되지 있잖아요. 않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겪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당장 뭐 집값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진 게 아니겠냐. 부동산이 먹고 이런 사는 말도 문제예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다. 아니, 따지는 건 아니에요. 말투가 따지는 것 약간 같아요. 토론하는 것 같아요. 말투가 여야 대표로 나오신 거 아니니까요. 근데 그 민주당이 어쨌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국힘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계속 유세 때도 그렇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이 말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계속 차이점으로 가져가는 지원해야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희원 기자가 되게 열받아하는 것 같은데 스드메 공약 말고 우리 여성 공약에 대한 얘기가 권영국 후보가 얘기하는 거 말고는 지금 없는 수준인 거예요? 교제 폭력이나 딥페이크 범죄 해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부터 했던 공약들을 반복해서 내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권영국 후보처럼 뭐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다거나 낙태죄 대체 입법을 공약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이제 전혀 없고 사실 그게 맨 처음부터 전략이었던 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젠더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는 특정 젠더를 맞춤형으로 공약을 내지 않겠다. 이게 사실 경선 전부터 방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공약도 밍숭맹숭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10대 공약에 남성 타깃으로 보일 수 있는 남성 군가산점제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문자 폭탄을 받았대요. 여성 지지층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기자들 만나서 여성들이 구조적 차별 겪고 있다. 이러고 성차별 극복해야 한다. 그러고 바로 좀 공약을 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전히 근데 옛날에 했던 것들이에요. 얘기들. 네. 그런데 여성 관련한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성한테만 유리한 공약이에요? 사실 그냥 성차별 전반을 좀 해소한다. 평등한 이제 인권을 보장한다. 이런 차원에서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젠더 갈등이 무섭다. 겁이 많구나.
1등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성 공약은 국민의힘이 낸 공약 중에 좀 괜찮은 부분에 속합니다. 오히려 괜찮다. 오히려 이런 소개 좀 얘기가 해주세요. 이게 뭔가 거창한 건 없고요. 뉴스네 이거야말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낸다거나 여성 전문 군인제를 도입한다거나 뭐 부분 근로자라는 말을 해서 한마디로 여성 비정규직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고민한 흔적이 네, 있다. 확실히 그리고 있어요. 고민한 흔적은 사실 이재명 측에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공식화하고 피한 거죠, 여기는. 정책화하고 공약화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에서 여기는 한 거고 여기는 안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 민주당은 약간 내가 갖지 못한 거를 갖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이대남을 굉장히 의식을 해서 그걸 피하는 거고, 지지난번 총선 때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은 2030 여성은 어쨌든 늘었거든요. 여가부 폐지 이 난리를 치는데 찍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을. 그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번에도 딱히 뭐 일단 내가 먹은 거다. 이건 내 표다. 이런 마인드로 여성 의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느낀 게 어쨌든 막 여성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뭘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렇다고 국힘 찍겠냐. 이게 다 깔려있는 생각이더라고요. 잡은 직접적으로. 고기다. 뉴스 지나갑니다. 1번 이재명 후보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서 노동사건도 많이 했고요. 2번 김문수 후보는 강력한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 노동공약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좀 차이점과 혹은 특이점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일단 예외를 많이 주자. 특히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 풀어주자고 하는 게 가장 이재명 후보와 대비되는 지점이죠.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원래도 얘기했던 뭐 주 4.5일제 이런 거를 얘기하긴 하는데 여기서도 되게 줄타기를 하는 게 본인이 반기업이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로 딱 국한돼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계속 흑백 논리로 보지 말라. 노동 존중은 내가 하는데 극단적으로 보지 말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거는 뭐 특수고용직 같은 그런 비전형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게 좀 공약으로 계속 검토되고 좀 더 발전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생긴 새로운 보호받지 못하는 기존 제도가 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나는 이제 구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네, 그렇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게 1번인가 2번? 아직 1번이죠. 1번 아젠다군요. 그러면 노동 면에서는 좀 많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미 경실련에서도 지적을 했을 정도로 뭐 이러면 법인세 줄이고 이런 것들도 다 친기업 정책이라고 저희가 보는 거니까. 근데 친노동 정책을 꼽으라고 하시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공약 외에 부재하다는 게 경실련 공식 평가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거 바로 전편에서 권영국 후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작은 정당이 내놓은 의제들이 결국은 계속 되풀이되면서 거대 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물꼬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원영국 후보는 일단 노동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되게 확실하게 선명성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재명 후보는 좀 노동과 기업 여기서 줄타기 한다면 원영국 후보는 확실하게 모두가 다 근로기준법에 전면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노동기준법도 제정해야 되고 또 산별교섭도 제도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주 4.5일제라고 했다면 권영국 후보는 주 4일제. 이렇게 조금 완전- 차이를 네. 임금 삭감 없는 4일제. 그렇죠. 그렇죠. 우리 희원 기자는 이준석 얘기 좀 해주세요.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준다는 부분이었는데 뭐 최저임금도 지자체에서 뭐 의회에서 정하게 하자 뭐 이런 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오히려 이준석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작은 정부론이에요. 그런 면이 확실히 기존 기득권 정당에서 내기 힘든 공약인 것 같긴 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뭐 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청년끼리 이제 돈을 내게 되는 걸 다시 계산하자는 방식 같은 거를 제안을 한 걸 보면은 청년층의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긴 하죠. 본인이 목표한 바가 그거일 수도 있다. 미래를 여는 선택. 미래의 자기 대통령이 미래를 되겠다. 여는 컨셉. 내 미래는 대통령이 그렇죠. 되겠다. 네. 아, 알겠습니다. 뉴스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막판 변수. 지금 현장에서 있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날 일정을 따라가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꼭 내가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취재하는 거 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유세를 따라다니다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경호가 굉장히 빡세서 이제 방탄 유리도 설치하고 본인도 항상 방탄 조끼 입고 그래서 테러 위협에 대응해야 된다. 국정원 오비들이 지금 활동 중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뭐 제보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계속 조성하되 근데 이제 본인이 어쨌든 피습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좀 걱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군요. 저희는 앞으로 지켜볼 게 단일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일화밖에 지금. 없어요. 아무래도 보수 진영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합치면 되겠네. 근데 준석이가 안 합쳐? 이러면은 또 마이너스잖아요. 미래를 닫는 거라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꽤 많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심은 그럴 것 같은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때요? 안 한다고 보죠. 안 한다고 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바람이 섞인 거고 냉정하게 보자면 이준석 후보는 안 할 것이다. 굳이 처음에는 M&A 하자 막 그랬었는데 M&A 할 필요가 없게 생겼으니까 실제로 몇 퍼센트가 나올지 궁금하기는 하죠. 이준석 후보가 정말로 여론조사만큼 그대로 받을까? 2030 지지층이 제일 압도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이 후보를 절대 바꾸지 않고 얘만 찍을 것이다라고 물었을 때 또 제일 강도가 약한 게 2030이거든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이 후보를 계속 찍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적고. 유동적이다. 네, 정말 3일 전에 막 사전투표 끝나고 나서도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죠. 그리고 또 이제 설화가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선대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주의시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후보 본인의 입에서 나온 리스크가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유세 때 이제 그 청중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즉흥 발언을 넣는데 거기서 이제 옛날부터 논란됐던 뭐 외교와 관련해서 실세 발언이나 또 120원 커피 원가 그것도 다시 스스로 언급을 해가지고 그건 준비가 전혀 안 됐던 거고 즉흥 발언이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성남시장으로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조금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 같아요. 맥락을 왜곡한다.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만 뭐 지기현 판사 룸살롱 의혹을 저격하면서 나도 접대받고 살려고 했다. 그거 다 접고 성남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서 노동 인권 변호사로 그러는데 사실 조금 문제성 발언이잖아요. 그것만 들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후보 본인의 설화가 좀 앞으로 남은 리스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발언을 조심하라는 제안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캠프에서도 되게 조금 약간 제가 느끼기엔 무대 밑에서도 살짝 전전긍긍하는 게 느껴져요. 막 시간이 굉장히 오버가 되니까. 캠프에서 나한테 막 잔소리 할 거예요. 10분만 하라는데 왜 그리 말이 많냐. 현장에서 흥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지지자들이. 그쵸. 또 공공이 흔들리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이제 모이고 워낙 또 재밌거든요. 민주당 유세가 거의 서커스단처럼 옆돌기. 네, 춤도 추고 옆돌기가 은유가 아니고 진짜 옆으로 진짜 돌아요? 옆돌기. 네, 네, 이제 의원들도 같이 춤을 추고 의원들도 옆돌기를 해요? 네, 의원이 옆돌기를 이제 한 3번 연속으로 이제 제비돌기를 하고 제비돌기 누가? 그거는 국정원 출신. 박상원 의원이 아, 정말요? 네, 네. 그 작고 단단한 몸으로? 그래서 궁금한 게 본인이 설화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인식을 하죠. 근데 해도 될 만큼 나의 지지율은 굳건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입이 그렇게 요새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캠프에서도 이게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도 사실 근데 그렇게 대세의 지장은 없다. 오히려 이런 120원 가지고 국힘이 계속 공격하는 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별 이슈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설화 리스크가 예전보다 큰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이분도 미스 가락시장 이런 정말 치욕스러운 말을 했는데 별로 지지율에 변화가 없지 않나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 같아요?
김문수 후보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요. 이재명 후보도 말을 정제돼서 할 거라고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찍을 사람들 정리는 다 된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3년 넘게 어쨌든 계속 이슈화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비호감을 그 정도로 안 느낀다도 있고, 예방주사 다 맞았다.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이 고마워하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나와주잖아요. 또 영화도 보러 다니고요. 또 나올지 여부도 굉장히 변수가 되겠군요. 그러네요. 여기, 그렇죠.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윤석열 씨도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뉴스 지나갑니다. 마지막 며칠 안 남았지만 양당이 어떤 모습으로 치렀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절연하십시오. 자, 여기는 겸손하고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다음에 차기의 여당이 될 거를 의식해서라도 되게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제해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너무너무 바쁘고 지금 다크서클이 다들 내려오신 상태로 이렇게 오셔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저 계속 바닥을 다 기시다가 끝난 다음에 우리 또 얘기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후기를 한번 하는 것으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